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마구 훼손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림 병해충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작년에 2배로 늘고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광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골짜기에 건물을 짓겠다며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야산에다 무허가 비닐하우스까지 지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몇 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일대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나 있는 비상 통로를 따라가니 산림 개발 현장이 나타납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 근처에는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산림을 개발해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곳까지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4월 산림 개발 협의를 해준 건 해당 임야의 3분의 1가량인 3,500여 제곱미터.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져 정확한 산림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인접한 바로 옆 임야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연못까지 만들어졌고 임야에 통행로까지 생겼습니다. 개발 행위자는 포구에 야산에 토사가 흘러내려 응급조치를 했던 것이며 비닐하우스는 토지 경계를 몰라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한 비에 막 쓸려 내려오는 거에 안 벗겨낼 수가 없었어요. 저 위에는 경계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불법도 불법이지만 무분별하게 산골짜기가 훼손돼 많은 비가 오면 자연 재해마저 우려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량의 토사에 배수로가 막히고 통행로 주변에 작은 도량이 생겼습니다. 강릉시는 최근에 신고를 받고서야 이런 불법 사실을 알았다며 산림 훼손 면적을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을 침범했느냐 아니면 위법사항이 발생했느냐 여부는 저희가 일일이 그 현장을 추후 등을 바로 돌려서 답사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고속도로에서 뻔히 보이는 곳에서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산림 훼손이 이루어졌는데도 관리와 감시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미국 흰 불나방과 잣나무 넓적잎벌 같은 산림 병해충 피해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빠르게 방제하고 있는데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서 걱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하얀 털이 잔뜩 달린 5cm 정도 길이의 애벌레가 초록빛 잎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갉아먹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파리마다 이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100마리 넘게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벌레는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로 성충이 되기 전에 잎이 넓은 화렵수를 갉아먹으며 자랍니다. 송충이 같이 비슷한 그 애벌레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빗자루 쓸어냈는데 소나무에는 없는데 주로 이제 화렵수 잎사가 넓은 거, 뭐 동백나무, 뭐 접시꽃, 벚나무 이런 종류의 벌레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강원도는 최근 이 같은 산림병해충 때문에 강릉 82.5헥타르, 양양 74.6헥타르, 고성 53.2헥타르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피해가 커진 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 속에 여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면서 병해충들이 살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잎이 누렇게 변한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피해가 가로수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은 피해가 계속 확산되자 올해 피해 지역에서 드론 방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넓은 피해 지역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방제할 수 없는 데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날씨가 워낙 이제 뜨겁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발생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방제를 인력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고성군은 올해 드론 방제 효과를 면밀히 조사한 뒤 내년엔 예산을 더 확보해 드론 방제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 여름 들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벌초 행렬이 시작된 만큼 벌쏘임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약품을 뿌리자 수십 마리의 말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119 구조대원이 처마 밑에 있던 손바닥만한 벌집을 꺼냅니다. 바로 옆집 벽에도 말벌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약을 가까이 가서 쳐본 적이 있었거든. 그게 벌집이 앞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막 물리고 막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안 건드렸지. 강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들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9천 건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이 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주민들의 벌집 제거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외곽에서 짓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 말벌 신고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7월부터 2달간 벌써 400여 명이 벌에 쏘이는 등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시작되면 벌쏘임 사고는 크게 늘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3명. 벌목이나 밭일을 하다가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말벌이나 장수말벌에 쏘였을 때는 전신적인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 호흡곤란, 그 의식저하까지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산행이나 벌초를 할 때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고 말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장소에서 20m 이상 멀리 이동해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폐광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근 폐광 지역에서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도시 재생과 지역 인재를 키우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광 지역의 미래를 밝히려는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이준호, 조규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폐광 지역의 젖줄 지장천을 따라 형형색색의 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 짙은 어둠이 들이우던 정선 고한읍 18리가 개성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좀 어두운 마을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마을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너무 아름답고 지난 2017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00만 원을 모아 마을에 페인트를 칠하며 시작된 마을 살리기 운동. 점점 입소문을 타고 관광 명소가 되자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호텔을 개장한 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도 마을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속도대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한 거거든요. 우리 마을 예쁘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와주고 영월군은 지난 1989년 영월광호소 폐광 끝으로 석탄 산업이 막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잊혀져 가던 마차리 탄광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기지로 변모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평생학습에서 이제 한지 수입 만들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안 돼서 개설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돼서 저는 좋습니다.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업들이 이쪽으로 올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여기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어떤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내년 말 조기 폐광을 앞둔 전남 화순군도 도시 재생과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광업소 부지에 100가구 규모의 의료 치유 시설을 만들어 도시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화순 광업소 사택이라는 아파트 3동의 유휴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 농촌에서 농업과 어떤 치유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폐광 지역에서 도시 재생에 힘쓰는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단 꾸준히 지속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큰 사업비는 주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100억을 국가가 주민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지역의 청년들이라든가 청장년이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이들을 인재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나아가는 도시재생과 인재 육성은 폐광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광 지역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 지역에 쓰인 공적 자금은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기반 시설과 복지 시설이 늘어났지만 대체 산업 육성에도 엄청난 돈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폐광 지역에서 여전히 대체 산업 발굴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매년 나오는 기금이지만 그 액수가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신규 사업도 있지만 계속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위주로 이제 진행하고요. 탄광들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되면서 혼란은 컸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재취업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산업 기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폐광에 직면한 광부들과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폐광 지역 회생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주민 기대에 못 미쳤고 30년 가까이 이런 일은 되풀이됐습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여기저기에 돈이 마구 쓰이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렵더라도 평가를 해서 이제 그게 달성이 안 됐다라고 장기적으로 판단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주려는 조급함도 문제였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인 사업에 돈이 또 들어가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잦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단기 과제와 탄광 지역을 지탱할 중장기 과제를 가려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체 산업을 단기적인 성과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폐광 지역마다 사업을 각자 추진하면서 실패한 사례들을 교훈 삼아 서로 협력할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적 자금이 폐광 지역 진흥지구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 전체에 골고루 쓰여 사업 효과가 커지도록 하고 강원랜드 매출량과 자연환경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폐광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개발 사례를 보고 이를 국내에 반영하려 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그리고 폐광의 절차와 기간 등에서 다른 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폐광 지역들조차 산업적 특성과 지역 정서 등이 달라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종잣돈을 퍼주기보다는 공공사업 유치 등 미래를 담보할 사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시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이제 국가 공모 사업, 특히 이제 미래 트렌드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전국의 폐광 지역을 돌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반성과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위기에 맞서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확정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따라 투자 계획서를 변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를 제외한 12개 인구 감소 지역과 4개 관심 지역에 모두 2,465억 원을 확보해 정선군 폐광 지역 응급 의료 기반 구축과 태백시 스포츠 케어 인프라 구축,
삼척시 수소 경제벨트 구축, 속초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2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2년간 사업 성과를 토대로 다시 연간 1조 원의 기금 배분이 결정된다며 사업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분 평가에서 도내의 최고 등급인 A등급은 한 곳도 없고 인구 감소 지역 정선군과 평창군, 관심 지역인 속초와 인제가 B등급을 받았으며 양양군은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 주문진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놓고 주민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사업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어제 원주지방환경청을 재차 방문해 당초 오늘까지였던 의견 수렴 기간을 다음 달 16일까지로 연장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해양환경조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의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83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407명, 동해 183명, 속초 161명, 삼척 97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6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3%로 46개 병상 가운데 10개만 남았고 이번 주 들어 사망자는 14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944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으로 향하는 노선 허가를 받아 다음 주 중 티켓 판매를 시작합니다. 양양 하노이 노선은 10월 13일 취항할 예정으로 매주 화목토 주 3회 밤 9시 20분에 출발하고 양양 호찌민 노선은 10월 14일부터 매주 월수 금일 주 4회 오후 6시 14분에 이륙합니다. 이로써 양양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노선은 필리핀 클락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까지 3곳으로 늘었고 10월 말쯤 일본 나리타와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회가 현내면 마차진리 대공사격장 운영 재개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최근 군 사격장 소음 보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차진 대공사격장 운영을 재개하는 건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